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이 대선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이 국내 대선 시장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는 정책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입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AI를 주제로 첫 일정을 소화하며 대규모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인 KAI 시대를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K-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약속하면서 AI를 포함해 반도체, 모빌리티 등 5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청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또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약속하면서 AI 육성책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상층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AI 산업에 200조 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를 탄생시키고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전략부 신설을 공언했습니다. 이 밖에 유수의 후보들이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한 AI 산업 진흥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양향자 전 개혁신당은 한국을 3년 내 AI 산업 1위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제시하면서 AI 투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AI가 경제와 안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면서 대선 예비 후보들의 정책이 AI 키워드로 관통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화요일장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주제는요. 이 거세진 AI 인공지능 열풍, 거품론이 아닌 현실화가 될 것일까에 대한 고민 현실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인공지능 딥시크 논란 이후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거세졌어요, 백두희 부장님. 네. 딥시크와 버블 논란 여전한데요. 사실 거품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AI 테마 올해도 좀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섹터이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는 이제 차기 대선 후보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AI에 화끈한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대선 관련주로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면밀하게 우리나라 AI 기업들을 이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닛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접목된 AI 기업들은 또 굉장히 또 기술력이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AI라고 갖다 쓰지 않아요. 무조건 기술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갖다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주식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AI에 이제 1조 8천억 원 투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AI가 쓰이는 분야는 정말 사실 다양하거든요. 어느 분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사업 성장성이 돋보이는지 투자자분들은 이 AI 큰 맥을 어느 정도로 좀 세분화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지 장시영 차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백두희 부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새로운 네. 성장 산업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스타트업이고 또 몇몇 회사들은 기존부터 업력을 유지해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종목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들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내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랐을 때 중구난방으로 다수의 종목들이 올랐지만 추후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좀 장악을 했듯이 네. 또 그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피초엠이라는 관련돼서 파생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왔듯이 지금부터서 앞으로 5년, 10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사실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종목을 좀 골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루닉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AI 반도체 쪽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형 회사들 그리고 일부 중소형 종목들도 AI 반도체 칩 관련된 설계라든지 또는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U라든지 NPU라든지 관련된 산업군에서 종목들을 좀 골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은 조금 약합니다만 이쪽 시장에서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MC넥스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AI와 함께 산업용 로봇이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AI와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산업용 AI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메스라든지 클로봇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컨텐츠, 뭐 최근에 이제 챗GPT에서 지브리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듯이 네. 국내에서도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든 비상장 종목이든 골라내셔가지고 찾아내시면 요거는 사실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시세를 낼 수 있는 업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금 산업을 좀 보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종목을 좀 추려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정부 정책이 쏟아질 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백도희 부장님께서는 어떤 좀 특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AI 산업 안에서도 특정 섹터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AI 산업 자체를 이렇게 안 좋게 본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단으로서는 조금 어렵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뭔가 좋은 주식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제 분류하자라고 했을 땐 제조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AI 산업단을 본다라고 했을 땐 결국엔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히 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HBM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석권했다시피 이런 흐름들은 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지금 100조 정도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캐펙스 투자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메모리, 첨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를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AI 쪽은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는 섹터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옥석가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실적이 뚜렷하게 잡힐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장시영 차장님이 지켜보시는 실적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AI 섹터나 종목 어느 쪽으로 좀 압축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실 클라우드라든지 반도체, AI 인프라 중심으로 종목들이 오르면서 실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적이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작년과 올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MS, 구글 해외 종목들이 저렇게 시장에서 좀 이 AI 관련돼서 인프라 관련돼서 좀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이제 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AI D램 관련된 HBM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AI를 돌린 인프라가 좀 팔리면서 그에 따른 도구를 파는 기업들 뭐 이를테면 사실은 국내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차츰차츰 그리고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AI 인프라와 맞물려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올해까지는 봐줄 수 있는 섹터 내의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산업용 AI, 앞서 말씀드린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들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AI 관련된 종목들도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슈로딩거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루닉 같은 종목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실적이 이제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자율주행도 이미 어느 정도 완성화 단계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뭐 진단에서 의료까지, 그리고 국방 AI까지, 교육까지, 뭐 에듀테크 AI라고 하죠. 그쪽까지 계속해서 진화가 되면서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종목을 고르시려고 하면 이미 다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적으로 실적이 대중화되는 2027년 전까지는 종목들을 충분히 우리가 골라 놓고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2027년 전까지 자율주행, 의료 AI 쪽 좀 숫자가 찍힐 만한 종목들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밤사이 엔비디아가 미국의 700조 원 규모의 AI 하드웨어를 생산할 계획임을 또 밝혔습니다. 파트너사의 한국계 기업도 있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워낙 또 하드웨어 쪽 삼성전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백두희 부장님께 지금 이러한 뉴스 속에 지금 국내 AI 밸류 체인 기업들 중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타이완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생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타이완 쪽에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미코라든지 뭐 원QLC라든지 이런 소모품 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미코 오늘 또 강했잖아요. 네, 아직은 근데 그 부분이 현실화되진 않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생산을 이제 미국에서 늘린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Q단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HBM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기존 강자인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HBM 밸류체인, 그리고 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ISC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테마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도 확실한 건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이고, 분명히 뚜렷하게 이제 긴 시계열로 바라봤을 때 실적도 이제 증명이 되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유망한 AI 종목, 먼저 장시웅 차장님께서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더존 비주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팔란티어를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ERP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였는데, 현재는 ERP뿐만 아니라 그룹웨어라든지 문서 관리를 통합한 클라우드 SaaS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외형 성장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기업 생성형 AI 솔루션 원 AI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자마자 고객사가 2,300여 개 정도로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올해는 사실은 매출 이제 가입한 고객당 매출 효과의 증가 효과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분명히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좋아졌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94억이 났고, 사실 4분기는 회사의 특성상 실제로 뭐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상 영업이익이 222억 정도인데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230억, 40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은 주가 자체가 9만 원에서 인터넷 뱅킹 사업 철회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5만 원까지 좀 급락을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실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9만 2천 원에서
사실은 5만 원대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5만 원을 깨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5만에서 6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실적의 어떤 체력,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갖춰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좀 고른다고 하신다면 사실 더존비지온이 실적이라든지 또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존비즈온 일단 단기적으로도 7만 원까지 업사이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 이에 맞서는 백두희 부장님의 AI 탑픽 종목은요?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고사양 GPU의 HBM이 접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아팠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회사가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커머더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구안신이라든지 혹은 뭐 트럼프가 글로벌리하게 관세를 때리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IT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머더티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현금성 자산이 100조나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미래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작은 종목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버레이당 한마디로 이제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지금 다 쌓고 있거든요. 적층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버레이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리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진입에 대한 부분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같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라운 성장성이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대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가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목표 주가는 거의 3만 원, 3만 300원 정도 설정하고요. 거의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안에도 좀 상승 여력 기대해봐도 되나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짧게 들어볼게요. 먼저 백두희 부장님 내일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센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왔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 국제 시장과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향후에는 이런 강한 정책, 한마디로 강한 관세 정책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보셔야 돼요. 이 다음에는 결국에는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가 했던 방식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좀 줄이고 우상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제일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 있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그래야 코스피 지수가 사니까요. 네. 장시영 차장님의 내일장 전략은요? 뭐 시장의 관세 관련 이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역시도 변동성을 좀 줄이고 다시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 변동성을 좀 줄이고 다시금 상승 모드로 완벽하게 국내 시장도 좀 바뀌려고 한다면 미국의 채권 가격 또한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하락 안정세로 좀 돌아서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 구간하고 수익 구간이 여전히 좀 상존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에 나서는 구간이지 이게 추세를 가지고 다시 상승 모드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너무 긍정적인 뷰를 가지시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도 만약에 상승 분위기가 장 초반에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 비중을 다시금 조금 줄여보고 시장 상황을 며칠 동안 좀 지켜본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좀 시장 전략을 좀 짜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백두희 부장,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